뭐야? 자, 보자. 아이고. 야, 우리 오늘 요거 원소의 개수 세는 거 하나만 싹 하고. 의욕 없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내가 수업이 하기 싫지. 썩을 놈의 새끼들. 어? 나는 뭐 시간이 썩어나? 어? 야, 나는 뭐 시간이 썩어나고 뭐 체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수업이 재밌고? 아, 지웅아, 이거 내가 너 선물로 준 건데 왜 여기 다시 있어? 하지 마. 신발. 왼발 들어, 왼발. 그래, 잘했어. 신발 좀 잘 신고. 나이가 몇 갠데 신발 맨날 그렇게 신어? 네가 7살이가 17살이잖아. 그지? 자, 보자. 얘들아. 일단은 원소의 개수 관련한 얘기인데, 하기 전에 뭐 이런 것 좀 하나?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 하나 좀 보고 가자.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자, 굳이 뭐 외우고 정리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 그냥 읽고 풀면 돼. 이걸 못하러 정리를 해. 근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하자. 자, 우리 일단 자, 요렇게 돼갖고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할까? 배수집합부터 하자. 1번. 자, 배수집합이야.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고요. X바, 원소 X는 자, K의 배수야.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린 게 배수집합이야. 일단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몇 개를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하자. L이 M의 약수야. 다시. L이 M의 무슨 수라고? 약수예요. 그럼 AL과 AM 사이에는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L이 AM. 진짜?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그치? 그럼 4의 배수는 다 모두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AL.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네. 괜찮지? 그럼 반대로 이 얘기는요. M이 L의 무슨 수란 얘기야? M이 L의 배수란 얘기잖아. 그럼 이때는 요 관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단다.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L과 M이 서로 소야. 됐어요. L과 M이 서로 소예요. 그럼 그때 AL과 AM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지.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AL과 AM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니의 배수면서 니의 배수인 애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요 집합이라는 거는 요 집합의 연소라는 거는 X바 X는 L과 M의 무슨 수들이 들어가? L과 M의 공배수들의 집합이지. 맞아? 그럼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니까?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내 말 이해돼?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여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L과 M의 무슨 수야? 최소 공배수인데 L과 M이 서로 소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들어가? L 곱하기? M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 문제가 없지? 자, 좋아. 그럼 일단 L과 M이 서로 소일 때가 특수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AL과 AM의 교집합이라고 하면은요. 됐습니까? 이게 L과 M의 공배수의 집합이 아니야? 공배수의 집합인 거지? 그래서 서로 소라는 말이 없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L과 M의 무슨 수? 최소? 공배수가 들어간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좀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다. 자, 우리 자,
자, 이거야. 자, 우리 봐봐. 예를 들어서 합집합을 구한다고 치면 이게 봐봐. 어떤 두 숫자의 그러니까 두 숫자의 배수들의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그게 A 몇 이렇게 딱 이쁘게 떨어지겠니? 걔네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닌 이상 떨어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기본적으로는.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얘는요 A 몇 이렇게 구하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기본적으로 안 나오지. 그럼 뭘 내냐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텐데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진짜 별거 아니란다. 누구의 개수 더하고요? L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요. M의 원소의 개수 더하시고요. 맞아? 그럼 여기랑 여기에 겹친 놈이 있어 없어? 있어요. 빼기 뭐야? NA L과 M의 무슨 수? 최소 공배 수가 들어가면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 여기까지 하나 봐놓으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그지? 읽고 풀면 돼. 그래. 자, 그 다음이야. 두 번째. 자, 약수집합이야. 자, 약수집합을 보면은 자, 보통 이렇게 하겠지 뭐 얘도. AK란 집합이 있으면 X바 X는 자, K의 약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수 배수는 기본적으로 양의 약수, 양의 배수를 말하는 거다. 됐어? 정수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수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이건 진짜 뭐 별게 없단다. 첫 번째. 네, 만약 이번 이렇게 해보자. A의 L이 AM의 부분집합이야. 무슨 소리야? L의 약수가 모두 어디의 약수야? M의 약수. 지금 뭐야? L이 M의 약수. 괜찮아? 됐어? 다시 이해되지? 아이고. L이 M의 약수. 지장은 없어. 두 번째. 자, 너무 당연한 건데 얘는요 반드시 적어도 몇 이상의 값을 가져요? 다시 L과 M의 공통인 약수를 말하는 거잖아. 1 적어도 1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몇 이상이야? 1 이상. 1 이상이야. 그지? 자, 뭐 당연한 것들 몇 개만 하자. 이거 무슨 소리야? 소수. L이 소수.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특별히 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당연히 알 수 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원소의 개수 얘기를 좀 하자. 자,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알고 푸는 게 전부긴 한데 자,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해줄게. 일반적으로 이쪽 문제를 낼 때는요 문장제로 나올 확률이 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집합으로 주어졌으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풀면 되거든.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만약에 문장제로 주어져 있으면은 자, 문장을 통해서 니네가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자, 일단 문제 있다 없다? 이거는 문제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문제에서 나올 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짧게 씁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아까 했죠 우리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인데 요렇게 더하면 A 교 B가 두 번 더해져 안 더해져? 더해지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개수를 센다는 건 오직 각 영역별로 한 번씩만 원소를 세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빼줘야 돼. 자, 이거 문제 없어. 그지? 지금 알아들었어? 아, 참, 그 다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 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자, A의 원소의 개수, 누구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자, 누구 빼야 돼? 두 개씩 겹치는 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봐봐. A랑 B랑 C랑 더할 때 A교, B교, C, A, B, C가 셋이 겹친 데가 있지. 그걸 지금 세 번 뺐어, 안 뺐어? 그럼 다 빠졌지?
한 번 더 해줘야 돼, 안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그 공식 끝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딱 이 공식으로만 이쁘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 거거든? 자, 그럼 니네가 이 상황에서 문제 풀 때 상황 이해 잘 안 되면 뭘 그리는 게 좋을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니네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잘 줄 거 같니?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잖아. 야, 예를 들어서 니네 이런 표현 좀 조심하자. 만약 얘가 7이었다고 쳐보자. 됐어?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무슨 소리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아니야. 드모르간 법칙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얘네들 쓸 수 있는 형태로 고쳐야 돼. 됐어?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의 뭐야? 여집합 7개란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둘 갖고서 지웅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43개란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들은 좀 잘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좀 나올 거냐면 이 상태에서 최대소 나올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저게 전체 집합에서 음. A 속하는 집합이랑 A에 속하는 원소랑 B에 속하는 원소를 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설명 안 해줬나? 짧게 해줬지. 드모르간의 법칙 뭐였어? 이거 다 있으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7개 있다는 거 원소가. 됐어? 그래. 자, 그럼 그 다음이야. 여기까지 된 거다. 뭐. 복습을 안 했어? 뒤질래? 나 진짜 또 빡치네. 야, 어제 진짜 개 졸전 끝에 이기더라. 어제 이긴 병신이 됐어.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요행 끝에 답답하다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기. 아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그렇게까지 해놓고 지는 거. 투수 쓸 거 다 쓰고 힘 뺄 거 다 빼고 그러고 지는 거. 이긴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치. 맨날 얘기하거든. 이긴 병신과 진 병신 중 오늘은 이긴 병신이라고 막. 아씨, 참네. 강팀의 조건은 뭔지 알아? 쉽게 이기고 쉽게 지는 거야. 그지? 질 때 힘 빼면서 지면 안 되는데. 멍청이들. 또 머리 쑤셔. 멍청이들. 어제 야구하는 거 보니까 깝깝하더라. 돼지 나이 먹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돼지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걔네 무슨 더러운 팔자였길래 그냥 맨날 그 고생을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자, 요 상황에서요 원소의 개수에 최대 최소 관련한 문항이 나오거든. 됐어? 최대 최소 관련한 문항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됐어? 자, 기본적으로는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건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요 상황에서 있잖아. 들어봐. 요 상황에서 얘 또는 얘의 최대소를 구하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어질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럼 내가 저식을 다시 쓸게. 얘 결국엔 이거지. A 합집합 B에다가 A 유입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면 A랑 B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나와 안 나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 이럴 거야. 여기가요 각각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다시 여기가 무슨 수가 될 거야? 여기가 상수가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봐. 그럼 얘는요 얘의 최대소를 구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의 최대소 구해도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얘의 최대소 구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의 최대소 구한다고 보면 돼. 자, 여기서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이요. 됐어. 이 녀석이요. 제일 클 때는 기본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이거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요. 됐습니까? 이 녀석이 제일 클 때야 작을 때 소가 되는 순간이지.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네가 가장 크려면 두 집합이 최대한 겹친 게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을수록 글이 되겠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래. 전체 입합 원소의 개수가 50개인데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뭐 35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였다고 쳐보자. 됐으면 A 합집합 B는 언제 제일 커? 최대한 안 겹친다는 얘기는 둘이 어차피 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됐습니까? 얘 둘이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한 게 50을 넘어가 안 넘어가? 50을 넘어가지. 그럼 제일 클 때라는 건 A 합집합 B가 그냥 몇이 될 때야? 50이 될 때지. 딱 50이 떨어지면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이 상태라고 치면은 A 합집합 B가 몇이 돼? 50일 때 가장 클 거. 그러면 A 교집합 B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이야. 그리고 A가 똑같이 35고 B가 20이야. 그럼 이때는요. A 합집합 B가 몇일 때 제일 커? 이때는 100 안에 맞아? A랑 B랑 아예 떨어져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몇일 때 제일 큰 거야? 55일 때 제일 크겠지. A 교집합 B는 0이 되겠지 이때. 됐어. 그럼 반대로 자 이쪽이 최소가 되고 이쪽이 최대가 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요거 하나 있지.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느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돼 안 돼? 부분집합이면 되겠지. 됐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든가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림을 만들면 되지. 자, 기본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낸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야. 자, 두 번째. 근데 이럴 때도 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몇 개야? 하나야. 니랑 니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니가 있다고 치면 변수 하나야, 그지?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문제를 볼 때 변수가 둘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 진짜 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어차피 뻔한 얘기잖아. 변수가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그때는 그냥 어떻게 푼다고 생각을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고요. 됐어. 각 영역을 변수로 써. 근데 다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고요. 각 영역을 뭘로 쓴다고요? 영역을 그 변수들로 써. 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우리 이 상황이요. 일반적으로 함수의 최대소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요렇게 좀 보기에 딱 너무 뻔한 관계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각 영역을 변수로 쓰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 각 영역에 들어간 원소의 개수는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 더 들어갈 거야. 원소의 개수가 늘 몇 이상이라고? 0 이상인 거라고. 요거까지 고려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주지 않은 하나가 있거든? 됐어. 그럼 좀 이따 그냥 재미삼아 보여줄게. 문제 풀면서. 알았지? 지웅 요 말 이해됐어? 자. 그래.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를 싹 한번 풀어보시죠. 165부터 그 집합 원소의 개수 끝까지. 네, 175까지 11개 풀어주시죠.